올해 8,720원보다 440원 증가한 것으로 인상률이 이제 5.04%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익위원들의 이 단일안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을 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어쩌다가 이렇게 단일안이 나오게 됐는지부터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이 1988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9,000원을 처음으로 넘게 됐는데요. 하지만 매년 그렇듯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는 각각 10,000원과 그리고 8,850원의 최종 요구안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예. 예, 이후 노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030원과 9,300원 사이로 최저임금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노동 측에. 음, 예. 그래서 이 제안에 반발을 해서 노동계의 민주노총 측 위원과 그리고 사용자 위원들이 차례로 퇴장한 끝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인 그 안이 최종적으로 가결이 돼서 시급 음, 9,160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월 환산액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흔히 그 최저임금 산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해년마다 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올해는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그 최저임금 그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비교적 높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일부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440원 올랐는데, 이 440원을 산출한 근거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같은 수치인데요. 예. 예, 그와 같은 수치가 반영이 됐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들 기관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과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을 전망치를 고려를 해서 음, 5.1%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출했다는 설명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현재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불러올 그 경제적 후유증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결과에 대해서 노사 모두가 서로가 이제 강력히 또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각자의 입장에서 노사의 입장에서 좀 풀어주시죠. 음. 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고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그 이유입니다. 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 예. 경총이 이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요. 예, 예,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최저임금이 최초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붙여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예, 음, 장관이 이의 제기를 무시한다면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계도 5% 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을 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무산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으나 올해 정부 마지막 심의에서도
만 원에 근접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만 원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이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강도 높은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종업원을 둔 그 자영업자의 수가 급격히 또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최저임금 인상과 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 그 5.1% 인상된 그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려를 하면은 자영업자 고용 시장은 뭐 또 당연히 위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자영업자들은 물론 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구직자들 역시 폐업 증가와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번 인상은 비용 상승, 그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앞서 이 단체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서 37.4%가 최저임금의 부담을 느껴서 1인이나 가족 경영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도 최저임금이 5% 오를 때 일자리가 최대 10만 개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이 근로자나 구직자들 역시 매장 근무 시간이 줄고 폐업까지 가는 최악의 수순을 밟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특히 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건너뛰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은 뭐 분명히 인상되어야 하는 부분은 뭐 맞겠습니다만은 이게 마치 그 뭡니까 시소 타기처럼 네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 이런 정책은 정말 없는 겁니까? 우리 저 김우성 노무사님? 예.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도 만족할 수준의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고 네. 사용자도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다만 이 현재 모든 어려움이 최저임금 하나로만 발생하는 문제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이에 대해 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 최저임금 인상액 440원, 그 월급으로는 92,000원 정도의 인건비 인상액이 영세 사업장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되겠지만 이 최저임금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임대료, 카드 수수료와 같은 그 불공정 거래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 좀 볼모로 잡는 프레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이 갈등이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 구도에 갇혀서 결정되는 분위기인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노사 플러스 카드 회사까지 같이 삼자로 모여서 이렇게 회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예, 그래서 최저임금대로 그 영향도 있으니 그대로 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저 김종수님께서 출경대 게시판에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제발 월급을 타면 제발 얼마라도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지금 양쪽이 다 힘든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양쪽이 다 힘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무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